자, 우리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주주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삼성전자가 윗꼬리를 달고 1% 조금 안 되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구간이 사실상 매도를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움직임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야? 우리 주주님들 어떤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조금 더 일단은 고점 부근까지 도달을 했었고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매도해야겠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눌리면 내가 관망을 하고 있다가 조금만 더 눌리면 매도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목요일날 뭐가 있어요? 내마녀의 날. 장 초반에 이 삼성전자가 조금 치고 올라가는 것 같다가 추세가 꺾이면서 밀렸다가 지금 그나마 좀 이 정도의 하락을 좀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주가를. 그쵸? 지금 이거를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12월 11일 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마녀의 날, 내마녀의 날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우리가 좀 잘 잡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또 12월 11일 날 같은 날 새벽 4시에 뭐가 있습니까? FOMC 금리 인하 결정이 이날 나옵니다. 새벽 4시에. 이거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정도의 변동성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전고 돌파를 나오고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움직임이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지금 추가적인 하락 조금 더 만들어진다고 해서 무작정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추세는 어떤 방향을 바라보는지,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러한 리스크들이 해소가 됐을 경우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이거를 좀 집중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치고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본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N자형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시는 이 댓글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25년도 말 그리고 26년도 우리 주주님들 대박나시라고 제가 좋은 기운 댓글 남겨주신 주주님들한테 나눠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신고가라고 외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어제 우리 주주님들한테 사실 오늘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 삼성전자 주가 모든 움직임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영상에서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보고 시작해야겠죠? 자, 이 부분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뭐냐면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찍었던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 당일에 어제 기준으로 앞으로 오늘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거를 좀 예측을 했는데 요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금요일 날 3%의 상승이 나왔고 상단 매물 돌파를 해냈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님들께서 지금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월요일날 주가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날 변동성 크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이런 거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은 결국에 이거예요. 월요일날 주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약간의 윗꼬리 혹은 조금 더 긴 윗꼬리가 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이유 때문이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면 윗꼬리는 아니어도 어쨌든 음전이 나오면서 3.5%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밀렸죠. 1%의 상승으로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어제 관점에서 오늘의 주가가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모르면 의미가 없겠죠. 자, 내일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어떻게 된다? 뭐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거 뭐예요? 미국 증시 움직임 보셔라. 미국. 자, 새벽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 장 초반에 우리가 대비하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미국 증시를 봐야 된다는 이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어제죠. 어제 새벽 하락을 했어요. 또다시. 이 금리 인하 결정이 사실상 90%라고는 하지만 100% 확률로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 FOMC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직 100%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관망의 추세로 투자자들이 좀 상승에 대한 랠리를 멈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락에 대한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추세가 아니라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 오늘 빠질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여러분들한테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추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상승 이후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 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삼성전자 주주님들과 함께 보고 있던 거 공매도죠. 공매도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주가를 강하게 바닥으로 꽂았다가 다시 한번 본상승 구간에 만드는, 이때 당시에 신고 경신이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과정이 생길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매도 보여드릴 건데, 자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12월 4일 기준, 자 12월 4일이죠. 12월 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때요? 소비가 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12월 4일이 언제예요? 여러분들 12월 4일이 요 날이에요. 요 날. 이때도 주가는 결국에 상승을 했습니다.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됐냐? 이날 같은 경우 지금 일단 12월 5일 우리가 공매도가 진행이 됐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왜냐면 이 공매도가 최신화가 좀 느려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공매도를 쳐서 하방 압력을 가했다라는 거, 상승을 원치 않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공매도 세력들이 상승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상승을 왜 원치 않았을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잘 보면은 일단 이 내마녀의 날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옵션이죠. 선물 옵션인지 아니면은 콜 옵션인지 풋 옵션 베팅인지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풋 옵션과 콜 옵션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콜 옵션 같은 경우 오늘 장 초반에 좀 청산 물량이 나오는가 싶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정 시간 이후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체적으로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전부 다 다시 한번 콜옵션에 대한 비중을 늘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 보이시죠? 반등이 나온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깜장색 선과 파란색 선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를 같이 엮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에 콜옵션에 대한 비중이 높다. 자, 지수가 올라간다에 베팅을 한 세력이 있고, 그리고 공매도를 쳐서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한 세력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만약에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더 강하게 누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누르지 않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추후에 원하는 구간의 상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공매도 잔고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얼마든지 주가를 바닥으로 꼽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단 매물대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힘을 구사하지 않고 약간의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만 방해한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추후에 콜옵션 베팅에 대한 움직임은 사실상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주가가 지금 당장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옵션 만기가 끝나자마자 강하게 상단 매물을 돌파하면서 치고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예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움직임,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그리고 본상승. 제가 말씀드린 움직임이 결국에 세력들의 의도를 포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 움직임 전부 다 잡아드렸잖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이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만 세력들이 내가 세력이라면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하루하루 움직임을 잡아드릴 수가 있었던 거니까 이거 우리 주주님들 놓치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무조건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서 이 의도를 파악하는 건 사실상 노하우도 없고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세력들의 의도까지 파악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잡아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FOMC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죠. 이거 아직 안 들어왔죠. 12월 11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주가 상승에 대한 재료로 소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마녀의 날, 지금 당장은 결국에 뭐예요? 리스크가 맞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땐 콜옵션에 대한 비중이 높은 걸로 보아하니 이것도 호재성으로 해석이 될 거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재료로 소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공매도죠. 이러한 흐름들을 모두 다 깨고 바닥으로, 바닥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추세를 바꿔낼 수 있는 게 바로 공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매도를 쓰고 나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결국에
상환을 해야겠죠. 갚아야죠.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게 쇼커버랑 쇼스퀴즈인데 둘의 엄연한 차이가 있지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만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스퀴즈에 대한 움직임으로써 전고 돌파를 만들고 52주 신고가 영역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갈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 또 나오고 있는 기사가 뭐 있어요? 이 HBM. 자, 지금 트럼프가 H200 중국 수출 허용을 했습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붙고 세금도 떼고 하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테는 이득인 점, 이 재료 호재성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구글의 TPU, 정말 다양한 이슈들 호재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변동성만 우리가 명확하게 잡아도 추후에 나오는 폭발적인 상승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1년, 2년 뒤에 주가 안 올라갈 거 누가 모릅니까? 그냥 썩혀놔도 올라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변동성에 유의합시다, 변동성을 잡아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사이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존재를 하고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만 정확하게 반복을 해도 수익은 배가 되기 때문에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이해하셨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비중을 조금 줄이고 다양한 종목에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지금 비중을 못 줄이겠다, 내가 팔면 올라가 버릴까봐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010-7562-0272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삼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주님들께 제가 명확한 이 메타점을 공유해 드릴 거고, 이 메타점을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 반복을 좀 가져갈 거예요. 솔직히 좀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귀찮은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바쁘신데 조금은 이러한 중요 구간들 단순 변동성 가만히 있어도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 변동성을 조금 귀찮더라도 가져갔을 때 개인들 간에 우리 주주님들끼리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보다 비교적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반복적으로 가져가는 거. 다만 너무 과하게 아니고 중요한 구간에서만, 명확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도 수익은 우리가 크게 30% 이상이 차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잡아드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비중을 줄이고 싶은 분들, 그리고 내가 이러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더 만들어 가보고 싶으신 주주님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삼전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그냥 나눠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냥 받아가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제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변동성들 잡아드리고 있어요. 좀 특이하게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호재, 알 수가 없었던 악재가 나오면은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드리기 위해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중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휴대폰 확인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놓치지 마시고 우리 주주님들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선물 한 가지만 좀 나눠드리면서 마무리할 건데, 어떤 선물 준비했냐면 여러분들 26년도 주도 섹터 뭔지 아시죠? 로봇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로봇이라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이 트럼프까지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이슈가 터지고 미친 듯이 올라가는 로봇 종목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의 차이점 뭔지 아세요? 트럼프의 의도를 파악한 사람들이라면 이거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트럼프의 발언이었다. 이거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거나 MOU를 체결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크게 갈 건데, 그 로봇 기업들,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폭발적인 상승이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을 오늘 나눠드릴 거예요. 가는 종목들은 더 크게 가고 26년도에 명확한 주목을 받으면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근데 여러분들 이 종목 받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 맞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올라갈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뭐예요? 매도에 대한 타이밍.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품절주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올라탈 수 있는 구간이 없어서 개인들이 막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쭉쭉 올라가다가 약간 힘이 빠지는 시점들, 타이밍이 잡히죠. 그때 개인들이 올라타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약간 더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개인들의 수급이 끊기는 순간 장대 음봉이 연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바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매도에 대한 관점을 무조건 잡고 들어가야 된다. 자,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잡지도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손실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이럴 거면 그냥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들어가지도 마세요. 아시겠죠? 이 종목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010-7561-0272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 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 종목 히든이라고만 남기시면 나눠 드릴 건데 최소 300%의 상승 구간이 열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고 들어오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